오늘은 유승록 부소장님과 함께 최근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가 진행되는 거 보면 크게는 수입 규제를 하지 않거나 또 다른 하나는 열연, 냉연 모두 수입 규제를 하거나 또 하나만 하는 것은 냉연만 수입 규제를 하거나 열연만 수입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로 봐서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열연, 냉연 모두 수입 규제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열연, 냉연 모두 수입 규제하는 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또 각 시나리오별 기대되는 효과랄까, 부작용,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예. 유승록 박사님은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주로 어떤 입장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름만 제소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냉연만 제소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종국적인 효과는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추진하고는 열연, 냉연 동시제소, 동시보호는 스테인리스 산업을 보호는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요 산업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강력한 수입 규제 방법이죠. 그렇죠. 냉연 다 막는 것은 외국만 산업 전체를 통째로 그냥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수요 산업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요업체 혹은 수입업체에서 상당히 포스코의 무역 제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수입 규제를 열연, 냉연 모두 포기하거나 열연, 냉연 모두 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열연, 냉연 모두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최근에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열연, 냉연 모두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지나친 수입 규제다, 이렇게 지나친 산업 보호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나친 산업 보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테인리스 열연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포스코가 독점 이윤을 취하면서 동시에 무역 보호 이익까지 이중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너무 과도한 보호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 차이가 벌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것의 덤핑 행위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포스코는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무역 덤핑, 반덤핑 제소를 통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열연, 냉연 모두를 강력하게 수입 규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꽤 많겠죠. 예를 들어 국내 수요 산업들이 오히려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긴다든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열연과 냉연을 두 품목을 다 보호를 하면 스테인리스 산업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국내 가동률이나 이런 걸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업체들은 사실 수요업체들의 원가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최종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 판매를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얼마만큼 싸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경쟁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 이 보호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국내 수요 업체들이 그 소재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 스테인리스 업계는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열에는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공급해온 포스코 스테인리스 열연을 또 다시 정부가 독점적 지위에 플러스 수입 규제를 통해서 보호한다는 거, 이것이 지나친 보호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어떻든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연의 보호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열연이 무너지면 냉전도 무너지고 통째로 산업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양 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정책적 의사결정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 혹은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경우에는 저임금을 이용을 해서 소재를 외국에 수입을 해서 그걸 단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방식이 통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소재를 수입을 해서 단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산업 구조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중국은 산임금을 무기로 해서 그 소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소재나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사실 포스코의 독점 이윤 그리고 무역 보호 이윤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나라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면 소재 산업도 어느 정도 살려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독점 혹은 무역 보호 이익이 특정한 기업에 너무 많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소득 재분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한편으로 포스코 열연을 보호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글을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은 일단은 포스코 열연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열연 냉연을 모두 보호하되, 열연 부분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포스코와 사회 전체적인, 철강업계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는 하고 한 몇 년 일정 기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수입 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보호하는 이유가 사실 경쟁력이 너무 빨리 약화되면 산업 구조성이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기간을 무한정 늘린다는 것은 스테인리스 산업에서도 그렇고 그 수요계를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는 해야 되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 포스코가 해외 업체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되고, 혹은 품질로서 혹은 새로운 제품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뒤따라야지만이 그런 보호의 효과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보호의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포스코 열연이 최소한 그 수입제만큼 일정 기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렇죠. 전제가 될 국내 많은 수요 산업들이나 하공정이 그렇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정부도 여기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호만 엔조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결국은 이게 산업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래의 보호의 목적이 경제 이론에서도 무역 이론에서도 보호의 목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에 보호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경쟁력을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단계가 되면 보호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산업 보호 속에 너무 오래 안전하면 안 산업의 미래가 없는 거죠. 예. 경쟁.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열연 냉면 중에 하나만 수입 규제를 한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열연만 수입 규제를 하는 것은 전 최악의 선택이다. 오히려 열연 냉면만 수입 규제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입을 포함해서 풍부한 열연을 가지고 냉면의 기술 발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은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열연을 택하겠습니다. 조금 오히려 다릅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열연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철강 산업 자체, 철강제라는 특성 자체가 사실 그 원 소재에 어떤 그 품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열연이 고품질로 생산되지 않으면 그 냉연의 품질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 강판을 만들 때도 열연부터 자동차 강판을 만들어야지 일반 열연을 만들어서 냉연 다음 단계에서 자동차 강판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스코 열연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포스코 열연이 진짜 내부적인 경쟁력이 좋아진다면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보호와 경쟁이라는 양 측면의 균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열연은 독점이었습니다. 포스코의 열연은 독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점 이윤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포스코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포스코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일정 기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스테인레스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에 두되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그 중간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업계 혹은 냉연업계에 대해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이번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스테인레스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목표와 그렇죠.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 목표, 두 마리 토끼가 어떻든 우리에게는 다 잡아야 되는 목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호와 또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 이 양 측면의 적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이 수입 규제 정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